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감찰 중단 결정을 할 당시에 외부의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조 전 장관은 지난번에 이 정무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외부의 청탁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제 국민들께서도 궁금하시겠죠. 그러면 조 전 장관이 외부 누구의 청탁을 받아서 감찰 무마 결정을 하게 됐느냐. 결국은 검찰 수사의 칼날도 포인트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 보수 이준석 수석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이 부분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바보냐 아니면은 부도덕한 사람이냐 네, 이 네. 둘의 갈림길이 있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제 가르마를 딱 튼 거죠. 이거는 부도덕하다 네. 알면서 덮었다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덮도록 지시한 자가 누구냐로 그렇죠. 이제 몰아가는 상황인데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 이제 그 3인 회의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결국엔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구도 자체가 네, 네. 시간 끌기거든요. 결국 네. 제가 이태원 살인 사건을 계속 비유하지만은 죽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 뭐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한계에 다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조국 장관에 대한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의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걸 보면은 네. 그 부분을 바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 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세 명이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에 좀 나왔던 부분이었고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무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했는데 아마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의 검찰 조사 과정 진술에서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이 외부에 전화를 받고 상당히 좀 괴로워했다 뭐 이런 유의 진술들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뭐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검찰이 추궁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했던 거고 어쨌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런 내용을 제3자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적시했다. 이런 내용의 이제 보도가 나온 거죠. 이게 조국 장관이 만약 진짜 심적으로 괴로움을 느꼈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전화해가지고 나도 조국 당신의 비리를 알고 있다 이랬으면 이건 협박이죠. 예, 그것도 굉장히 센 방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조국 장관의 어쨌든 민정수석이라는 위상보다 정권 내에서의 실질적인 그 상하의 지시관계에 있는 사람이 본인에게 했으면은 그것도 위계에 의해 가지고 늘어서 압박이죠. 그게 아니라 또 나머지로 또 이제 전혀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은 비선으로 누군가가 정권에 영향력을 끼치는 실세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통탄할 노릇인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직권남용이 안 걸립니다. 그 사람은 직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선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 노태강 국장을 자르겠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되어 재판을 받지만은 그게 최순실 씨가 뭐 불만을 표출했다 그래서 그 최순실 씨한테 직권남용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말처럼 그러니까 비선 실세가 뭐 이렇게 압박한 것을 조국 수석이 받아가지고 직권으로 본인이 결정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책임지고 이제 법적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국 장관의 고민이 참 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첫 번째 예를 들어 조국 장관에게 계선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지시를 내렸다. 그랬을 때는 그 위에 사람이 이제 직권남용이 되겠죠. 가능한 거는 청와대 그 조직도 내에서는 비서실장 아니면 대통령입니다. 직권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을 불었을 때 그분들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거는. 근데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비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전혀 직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국 장관이 들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또다시 한번 비선 실세 논란이라는 것이 아니면 어떤 내부 카르텔 논란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감찰 중단 결정 그 이후에 이 유재수 부시장이 그 민주당의 수석 전문위원이 되고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영전해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군가 그 유 부시장 뒤에 큰 힘을 가진 실세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건 뭐 상식적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제3자가 조국 전 장관에게
청탁해서 감찰 중단이 무마된 거라면 그 3자가 공직에 있는 사람이면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이 되는 거고 공직이 없다면 이른바 비선의 개인 문제가 또 정치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좀 몇 명 이렇게 뭐 김경수 경남지사라든지 또 윤건영 청와대 실장 뭐 등 또 천경덕 행정관 등이 좀 이 관련해서 조사도 받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또 뭐 직무상에 이제 지시를 낼 수 있는 개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이제 있었는데 대신 그럼 그 팀 자체의 부도덕성이겠죠. 그러니까 친노 핵심 그룹, 친문 핵심 그룹이 끼리끼리 이제 서로 감찰도 무마해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결론이 날 수 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장관의 심적 괴로움이 본인에 대한 어떤 협박이었기를 많은 사람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빠져나갈 구멍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네. 검찰은 일단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들 세 사람의 이름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이 그 어지간한 증언을 다 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할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처음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국 장관이 바보였냐 부도덕한 사람이냐 해가지고 유재수 씨에 대해 가지고 나온 그 당시에 감찰 자료들만 봐도 이건 바보일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용을 알면 그렇죠. 이거를 알고도 중단시켰으면 이건 바보인데 그런 정도로 바보 같진 않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이거는 한쪽 결론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일단은 감찰을 또 지시한 게 조국 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윗선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또는 그 지시했던 사람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검찰의 영장 내용대로 그게 맞다면 제3자의 청탁이 있었다면 그 3자가 공직자일 경우는 바로 이제 공범이 되는 거고요. 어떤 시기든 어쨌든 공직자든 공직자가 아니든 이른바 권력 실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여권으로서는 상당한 또 악재가 총선 앞두고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짚어보면요. 이게 사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구속영장, 두 번째 구속영장, 세 번째 구속영장에서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제 국정원의 어쨌든 그런 사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어 가지고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어떤 그런 사찰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구속이 된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건 여론입니다. 네. 예, 그 당시에 우병우 수석에 대해 가지고 구속이 이제 1차로 안 된 다음에 굉장히 민주당에서 여론전을 세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뭐 가족 회사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리스한 차를 타고 다닌다느니 별의별 게 다 나왔거든요. 뭐 그 정도로까지 여론을 등에 업고 검찰이 밀어붙였는데 그 팀이 지금 그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동훈, 윤석열 팀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아마 사법부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비슷한 법 논리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검찰은 잡아 넣는 게 일입니다. 잡아 넣는 게 일이고 이미 현재 윤석열 검찰은 2명의 전직 대통령 그리고 4명의 대법원장 그리고 4명의 이제 국정원장 그리고 1명의 대법원장을 구속한 이러한 검찰이기 때문에 그 수사력과 그 힘을 가지고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제어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현 정권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어쨌든 이 수사 또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